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아직까지 신고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그 첫 번째 구간이 신고가 구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구간을 지나가야 시세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 같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자, 내용 보면 보세요. 오늘 신고가를 먼저 달성을 했고 오늘 장중에 20%대까지 크게 시세를 냈고요. 그리고 종가는 한 8.7%.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1% 정도 상승한 게 전부고요. 삼성전자는 그냥 바닥권을 한 다지는 정도. 오히려 우리기술이나 두산, 그쵸? 이런 쪽으로 그 전기 관련된 이쪽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 반도체나 이쪽에 있죠. 메인 테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파생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자, 그게 제가 앞으로 예상치가 그런 게 아니라요. 시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고 우리가 주가를 판단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미래 가치라는 건 앞으로 무언가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만큼 좋아집니다. 근데 주가는 15, 20 이렇게 먼저 올라버려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에 그쵸?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때는 실적이 적자였습니다. 그쵸? 실제 확인을 해보면 연간 실적 2020년도에 적자. 자, 지배주주 순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8천억 1조 원씩 이렇게 적자를 봤습니다. 왜? 원전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계속해서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한 가지예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8년도부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SMR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습니다. 원래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SMR 방식은요.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여기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건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죠. 그렇죠? 친환경이다 아니다. 그걸 나누는 건 탄소 배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원전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후처리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한 게 SMR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험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건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칠레, 체코에서 지금 수주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두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서도 원래 대장이었는데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고가의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가의 매물을 소화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언제까지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건가? 그렇죠?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 신고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눌림목 구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2020년도에 만들어 놓고 그쵸?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1주, 2주, 3주, 4주 한 달 정도 쉬죠. 주가 안 올라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 우리는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시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부터예요? 고가 돌파하는 시점부터다. 고가 돌파를 해야지만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리고 가격이 뜰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내용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단기간의 수익을 봅니다. 단기간의 수익을 본다는 게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에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하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거래가 더 많이 터집니다. 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거래 대금은 800억대입니다. 근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거래 대금이 3,600억이에요. 이렇다는 건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매집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후발주.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위쪽으로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있죠. 자, 요 내용. 우리기술, 정부주도, 개발 참여.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그쵸? 이런 쪽은요. 정부가 주도해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주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계속해서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우리 기술의 과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자, 내용 보세요. 에브리봇 어때요?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47% 수익.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술도 어때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을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람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75%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물론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수익이 나올 때 폭발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원전 관련주를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군이 나가는 걸 보면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모두 장시작전에 제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시작전에 공유를 하지만 이렇게 그쵸? 제가 일시에 다 드릴 수 있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추려서 저 돌파 직전에 있거나 돌파한 종목군들만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기준에서 내가 어떤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제가 매매 내용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아직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 기술과 같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 두산과 같은 종목군들이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지금 대장주는 어디예요? 두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기술이 뒤따르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2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매물 소화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쪽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지만 무엇보다 소통방에서는 전체적인 신고가 종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10억 둘 중에 하나를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보내드릴 테니까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심리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렇게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뜨고요. 먼저 뜰 때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시점 즉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해야 되고 그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죠. 어디서 한다고요? 실시간 타점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다음 종목 그쵸 어떤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